샬롬. 이 시간에 전인치유 23강의 세 번째 파트로 창세기 1장 8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씨 맺는 채소, 허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 전체의 설계도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가 창조신앙, 두 번째가 임마누엘 신앙.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 계세요.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성문 지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들 작은 십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는 유일하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의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은 자, 어노인팅,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하고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하늘나라 천국에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또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의 먹거리로 1차적으로 주셨어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뇌마로 받고 또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그 36명 기자를 통해서 1500년 이상 장기간 걸쳐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기 유익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인 걸 깨닫고 믿음이 말씀을 통해 또 들음을 통해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 속의 한의학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보건대학 임상병리과 나오고 편입해서 미국 사우스밸리 한의대 졸업하고 과문과 미국에서 한방병원을 경영하고 운영하다가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또 환자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요. 암 난치병 환자 비롯해요.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롯해요. 수많은 질병을 접하고 환자를
상대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점에 분명히 오더라고요. 무력할 때 하나님이 그 신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통전적 전인 치유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양가 집안 그 당뇨 집안이라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형이 흐른다 말한 대로 유전성 당뇨병을 갖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 오줌 싸개들 있죠. 불 보면 불장난하면 신장, 키드니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뇨기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앞집, 뒷집, 옆집 다니면서 그 채 쓰고 밥 그릇에다가 소금을 얻어오면서 좀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는데요. 당뇨병에 대해서 언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뇨, 다식, 다음, 그러니까 물을 허혈이 뜨니까 많이 마시고 영양분이 피에 떠돌아서 피떡이 되고 소변에 당분이 나와서 당뇨인데 다이아비네스가 그 뜻인데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고 허기지는 게 피로 세포로 영양분이 운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낭겔헌스섬이라고 췌장에 200만 구멍이 있는데 호르몬이 췌장에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촉매장경을 아무리 거실에 불이 화나도 스위치가 고장나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당뇨는 무엇보다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형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돼요.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형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그 치료 방법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걸 찾아서 쓰는데 제가 괌에 은혜 한방병원을 하면서 의료 선교를 해왔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89년도 서울 경로복지에 설립해서 또 보설로 노인 무료 병원인 경로의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직함은 원장이지만 보건대학 임상명의과 졸업해서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데 제가 사단법인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의사 4분하고 임상병지사, 방사선사, 초음파, 물리치료사 비롯해 한 15명 직원하고 시작해서 많은 분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또 건강관리센터를 해서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래서 당뇨도 일찍 발견하고 고혈압도 또 고지혈이나 성인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병들기 전에 미리 조짐을 찾아서 조기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으면 돈도 적게 들고 국가재산도 낭비가 없겠죠. 요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말미암아 생산직에 젊은 세대가 적어지고 소비가 많고 또 성인병이 많은 노인들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다 병원에 의존하는데 제발 여기 시청자 분들께서는 사전에
그 건강 진단도 하고 자연의학을 통해 또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을 바꾸고 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스트레스, 이런 우울증, 과로를 피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가르치고 전도하고 힐링, 치료하는 데 전념하셨어요. 또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죠. 제가 당뇨병에 대해서 뭐 그냥 대충 제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괌에 있을 때 그 노니 주스가 전 세계에 유명한데, 제 집 뒷곁에 노니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데 이렇게 노니가 열려요. 그래서 그 열매하고 가지하고 잎을 숙성시키면 우리나라 같은 항아리 같은 건데, 별통 같은데 이렇게 큰 통에다가 넣고 제대로 숙성시키면 그 재료인 효소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노니 주스를 물과 타서 이렇게 먹으면 당뇨가 좀 잡히고, 또 우리나라는 뭐 뽕나무가 많죠. 뇌 고칠 때, 뇌 칠 때 뽕나무 잎이, 그걸 우리가 말려서 차로 먹으면 당뇨에 좋고, 호떡에도 녹차나 뽕나무 그 뽕잎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은. 그리고 저는 우리 집이 뇌를 쳤기 때문에 그 밭에 가보면 뽕나무에 오디가 열려 있어서 그걸 친구들하고 따먹고 동네방네 다녔는데, 내가 거울을 보니까 시커멓스, 그 이가 그 검푸르는 색깔, 아프리카 원주민 같아요. 뽕나무는 뭐 다 약재가 되죠. 나무나 가지나 잎이나 열매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고향이 그 목천면인데, 그 옆에 병천면 더 가면, 그러니까 병천 아운에서 조금 가면 수신이 있어요. 수신. 오가피 나무가 한 10,000그루 10,000평에다가 다 심어놨는데, 그 오가피 즙이 당뇨에 좋아요. 그 오가피 술도 있잖아요. 또 강원도 고성 같은 데 가면 꾸지뽕, 그 열매도 맛있는데 그게 꾸지뽕도 당뇨에 좋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쪽에 황칠나무, 그 삼칠나무 뿌리, 이런 것이 당뇨에 좋고, 또 참고로 우리가 돼지 감자라고 그러죠. 그 원래 학명은 이스라엘 감자예요. 그 제가 시골에 살 때 이렇게 그 돼지우리 옆에 보면 이렇게 우후죽순 나오는 게 돼지 감자였어요. 돼지 감자는 그 이렇게 생거로 먹거나 차로 슬래시해서 차로 말려갖고 마시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여주예요. 여주. 다른 말로 도깨비 방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별명이. 또 일본에서는 고야라고 합니다. 쓴 오이. 오이가 좀 쓴 게 있잖아요. 오이 꼭지가. 그거 좀 써요, 여주는. 그래서 생으로 먹지 못하고, 그 애기 여주가 있어요. 5월달에. 그게 약성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사과도 풋사과가 영양분이 많은 것처럼, 여주차를 장복해서 병이 낫다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 환자는 치료보다 좀 평소에 내가 유전성이 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잘 다니시고 좀 성령 받으면 절제가 필요한데 가정에는 등한시해요. 왜냐하면 발산하는 기가 광기적으로 좀 이렇게 소심한 게 아니고 좀 대범하고 바깥에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봉사에 좀 탁월한 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가서 남들에게 200점이고 가정의 빵점이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당뇨 환자들 습성을 한번 기질을 한번 보면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남 부탁을 쉽게 들어주고 또 감정이 앞서는 사람 그리고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다. 술집에 가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돈 내려가는 사람은 다 당뇨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에 좋은 진짜 열매나 나무 알아봤고요. 그리고 요즘 술을 좀 많이 먹고 음주운전을 많이 하다가 뭐 가수는 지금 뭐 운전 다른 매니저한테 하고 말도 많던데 저도 모르고 젊었을 때 군대에서 주병장이라고 할 정도로 술 먹고 또 이혼한 아픔 때문에 오랫동안 술에 쩔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헤맬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고 또 위로받고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절대 술은 입에 안 돼요. 술이 써요. 독주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소주를 뭐 10잔 먹었네 뭐 3병 먹었네 그랬는데 화학주예요. 인체에 해로워요. 먹을 때만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드시려면 막걸리 같은 거, 헛개술이나 복분자 같은 거 드시면 좋겠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간에 간염이나 간경화나 간암 환자들은 헛개나무 하고 열매를 달여서 드시면 참 좋아요. 포천인가 어디 들은 얘기예요. 제가 한약을 공부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무 하는 나무꾼이 헛간에다가 술을 담궈놨어요. 동동중가 막걸리를 담겨놓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해다가 쟁여놓고 나무가 많이 쟁여놨는데 다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때 생각난 거예요. 술을 독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헛개나무를 산에서 베갖고 거기다 다 쟁여놨었는데 술이 물이 돼버린 거예요. 해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헛거가 됐다 술이 그런 이름이 유래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아미 타불이잖아요. 불교는 자연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계시 종교예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불교는 화두가 있어요. 산은 사리요 물은 물이요. 바다는 바다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그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계도하지 못해서 나는 지옥 간다고 사람이 죽을 때는 신실한 거예요.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어요? 자연에 해와 달과 우주의 천체를 보면
그게 석가, 인간 석가가, 맹자가, 공자가, 마호메트가, 이만희가 만들겠어요? 응? 통일교 문선명이가 천지창조를 어떻게 진화론 배웠다 그래. 저절로 우주 만물이 부모를 만든 나를 낳은 부모가 있듯이 부모는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다윗 거쳐서 아브람 거쳐서 가인, 아벨, 그 위에 보면 아담, 이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코에 생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운을 넣어서 생명체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거짓말들 해요? 진화론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과에서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론을 배워야 돼요. 뭐 창조 과학회도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앞장서서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제발 좀 제대로 성경대로 가르치고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정치를 하지 말고 정치 지도자를 느헤미 같이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했으면 좋겠어요. 거리로 나가는 것보다도. 헛개나무가 그렇게 좋고 매실 열매가 5월 달에 참매실이 나와요. 그걸 액기스로 해서 거기다가 제가 소금을 가미했더니 간 경화 심한 사람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 배우였던 분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그 효녀 딸이 제가 행사할 때마다 출연해 주시고 무료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 여운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친분이 있어서 자주 방송국 만나고 제가 뭐 찜질방이다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같이 모시고 또 제가 경로우연 기금 마련 바자회나 자선 디너쇼 같은 거 할 때 앞장서서 연예인 소장품도 가져오시고 친문을 했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차상훈 박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집에도 황토침대 소개해드리고 그 아들이 그 간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피루나하고 메실액기스나 메실소금 이런 걸로 치료를 했는데 그 단백질이 필요해요. 간이 필요하거나 간염이나 간경화나 간암은. 그래서 모 아나운서는 군뱅이 시골에 이렇게 그 지붕에 지붕이나 울타리에 있는 뒤져보면 군뱅이가 있어요. 아주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걸 후라이팬에 굽거나 약으로 달여서 먹으면 간에 참 좋아요. 그리고 간은 동방목기라고 이렇게 파란색, 특히 녹색이 여름 뒤에 보면 녹색 나무가 있는데 간은 이렇게 버섯처럼 전혀 푸엽으로 생겼는데 색깔은 녹색에 맛은 신맛 그리고 모양은 버섯. 그래갖고 신맛 나고 녹색이 두 가지가 합쳤잖아요. 매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매실 액기스. 뭐 홍쌍리 그 어르신이 그 남한강 옆에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매실을 심었는데 우리 1년 내내 좀 식목일 때 다른 나무 저 어렸을 때는 포프러스 나무인가 그거 크기만 하고 별 생산성이 없는데 좀 유실수 과일 열매 맺는 나무를 좀 제가 그 보니까 열매 맺는 게 의외로 많아요 주위에. 제가 전원교회 하면 좀 산에다가 밤, 대추, 사과, 배, 감, 귤, 앵두, 자두, 살구, 포도, 복숭아, 바나나, 망고, 두리안, 키위, 용과, 무화과, 뽕나무, 꾸지뽕 이런 거하고 딸기, 모이 이런 체리 이런 걸 좀
심어서 과일이 키울 때는 힘들어도 농약 안 주고 산성 이온수를 강산성을 뿌리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사시사철 과일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염을 대나무 소금이라고 하거든요. 대나무가 생신력이 있어요. 우후죽순 뻗어가잖아요. 모죽 대나무는 옆으로 3년 동안 퍼졌다가 순식간에 자라고, 그래서 간은 세포를 재생하는 공장이라고, 혈액을 저장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대나무 소금 아니면 황토에 구운 미네랄 소금을 물에 타서 적정량을 꾸준히 마시면 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에게 간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 해도 엉겅퀴 같은 거, 허브 중에는, 산야초 중에는 밀크시슬이라고 독일에서는 약으로 지급하는데, 엉겅퀴는 이게 덜에 많아요. 우리나라 산천초목에 가보면 이게 엉겅퀴라고 보랏빛 색깔에 옆에 좀 이렇게 쓸리면 이렇게 피부가 좀 상처가 나는데, 그게 그 간의 치료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숲 해설사는 직업이 새로 생겼는데, 숲 치료라는 프로그램이 수목원에, 전국에 퍼져 있는 많은 수목원에 숲 해설사가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우리가 식목일 뿐이 아니라 좀 숲에 가서 잣나무나 편백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전나무 같은데 침엽수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요. 침엽수는 이렇게 좀 묶어서 머리를 두들리면 대머리가 피가 순환이 잘 되고 통하기 때문에 피가 통하기 때문에 머리가 다시 나는 경우도 혹간 있어요. 종종. 그래서 정력 증강에 좋은 5가지 나무 한약재를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가 복분자예요. 복분자 줄도 있잖아요. 뭐 연예인 중에 방송 보니까 복분자도 찾는 분들이 있던데, 산딸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가는데 한 4km 걸어야 되거든요. 지름길로 가려면 신장로로 안 가고 지름길로 가면 논둑, 밭, 산 거쳐서 가는데 만화책 들고 가면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산딸기, 산에서 나는 그런 각종 열매 따는데 그중에 복분자를 많이 따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랑 밥하고 바꿔 먹었어요. 복분자는 요강이 깨질 정도로 소변발이 세다고. 어렸을 때는 또랑에 대고 누가 멀리 소변발을 보내느냐, 그런 시합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으면 소변발이 약해서 화장실 가서 옆에 쳐다보면 멀리 못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소변발이 세죠.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 나이 들고 당뇨 합병증으로 성기능이 감퇴가 되더라고요. 오미자가 그 다음에 꼽는데, 오미자 5가지 맛을 내는 거로 짠맛, 단맛, 신맛, 떫은 맛, 쓴맛 5가지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미자 열매는 오장육부를 고르게 하기 때문에 정력을 증강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구기자, 그 구기자가 원래 100세까지 오줌빨이 세다 그래서 구기자야. 그래서 정력 증강하는데, 그리고 토사자라고 있어요. 작은 씨. 그 눈을 밝게 하고, 모세가 120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성한 거죠. 갈렙도 85세 저 헤브론 산지에 나에게 넘겨달라. 네피림 거인들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니까 나는 차지할 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모세하고도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85세 노장에 정복했죠. 헤브론 산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2절, 눈이 성하면 온몸이 건강하고 눈이 밝지 않으면 온몸이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홍채 리딩바디 중에 제가 홍채하고 공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선도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보려면 그 눈과 아가미를 봐요. 그 주부들은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봐야 돼. 노인들도 아픈 사람 옆에 가면 신맛 뭐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손녀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해서 요즘은 100세 시대, 좀 더 나가면 120세 세대잖아요. 옛날 60대는 요즘 청년도 아니에요. 중년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사상자야. 우리가 흥분 강쟁제로 쓰고 생식 기능 및 불감증, 여자 이쁜 여자 봐도 안 쓰는 사람 텐트가 안 친다고 그래 새벽에. 그리고 여성은 불임증 여성, 불임증 여성은 산에 가서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해서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 사상자 이런 한약재 한방에 가서 약재 다려 드시고 새벽 기도 해봐요. 100일 작정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자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강여우수와 비롯해 많은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자녀 낳은 사람이 많아요. 연예인들 보면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주와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회복 같은 데 보면 예수 믿고 자녀 낳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참고로 남성의 정력이 약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정력에 좋은 식품이나 또 이런 어류 보면 부추 같은 거 밭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꼭 음식에 부추전 같은 거, 또 부추를 이렇게 아구찜 같은 거 할 때 생선 조릴 때 쓰잖아요. 장어 같은 거 미꾸라지가 힘이 세요. 추어탕이나 장어탕. 구약에서는 레위기 11장 음식장에는 먹지 말라 그래요. 비늘이 없어서.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가 다 자유함을 주시고 떠났기 때문에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그래갖고 뉴질랜드 이런 데 선교사 가보니까 부흥사가 갔는데 호주나 맨 논두렁에 장어가 그렇게 많은데 현지인들은 안 먹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아주 그냥 횡재를 얻었대는.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생굴 같은 거. 제가 군대 사천에서 비행정일 때 보초 쓸 때 저는 의무병까지만은 관내에서는 숙소에서 보초를 저녁에 서요. 교대로.
그 보트 쓰고 돌아올 때 그 해안가에 석굴이 있어요. 바위 곁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굴이. 그걸 대검으로 탁 쳐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생굴을 우유라고 비유도 하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생굴. 초장에 찍어서. 왜냐하면 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은행이 의외로 독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장갑 끼고 만져야지. 그냥 만졌다가 제 고향 후배가 치과를 하는데 한날 갔더니 얼굴이 그냥 퉁퉁 붓고 손이나 몸이 알레르기로 고생하더라고요. 우리가 물을 잘못 먹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 미리 병원에 가서 프랑코 같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서 가져가든지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온 거는 간단하게 그 대나무에서 9번군 죽염이 아주 피를 맑게 해서 정력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뼈와 관절에 좋은 한약재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한방에 가보면 두충, 속단, 독활, 까마귀 쪽나무 이런 열매, 그리고 홍화씨가 원래 옛날 말에 잇꽃이에요. 뼈가 부러졌을 때 빨리 이어준다 그래서 잇꽃이에요. 그 우슬, 그 무릎에 우슬이 좋죠. 진우이콩, 단백질로 이루어졌죠. 진우이콩은 식초에 담갔다가 일주일 만에 꺼내서 드리면 풋내도 비린내도 안 나요. 우리가 신장이 콩팥이 검은색이고 짠맛이고 그 기와 같은 모양의 그 영지버섯 닮았다 그래요. 또 강낭콩의 모양과 팥의 색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콩팥이에요. 산골, 산의 계곡에 이렇게 조그만 조개 같은 게 있어요. 눈을 밝게 하는 것은 결명자차, 결명자차.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허브 중에 약초 중에는 메리골드, 그 꽃이죠. 노란 거. 노란 거는 해독하는데 참 좋아요. 황토도 노랗잖아요. 중앙토기 단맛 나면서 노란 거. 감자, 고구마, 칡, 갈등이라고 칡이 등나무를 이렇게 칭칭 뱀처럼 감아 올라가면 등나무를 자르던 칡을 잘라서 풀어줘야 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갈등 시대 같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초등학문도 못 배운 것 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은 언어에서 있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정치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루는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정치하면서 선거 때만 그 허리를 땅에 닿을 때까지 90도 인사하고, 그리고 배지 다르면 금배지 하면 달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는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 숫자가 많고 또 대우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서구 유럽 작은 나라들 보면 혼자 해결하고 참모들 보좌관이 없어요. 자전거 타고 등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단이나 외제차나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좀 한심해요. 눈이 안 좋을 때 주겸수로 저는 눈을 씻어요. 그 세아님이 한 6,000원 되는 것 같으니까 선교식품 한국도농선교에서 구입해서 쓰시고, 침은 그 무릎 위에 세치에서 다섯 치구나 거기다가 침을 넣고, 저는 저 한의원
떠난 지가 오래돼 갖고 잘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정명, 눈 안쪽에 정명혈이라고 여기를 이렇게 한 3cm 넣고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 눈동자하고 그 코하고 그 사이를 정확히 찔러야지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그 푸르게 그런 적이 제가 한 번 있었어요. 명목혈이라고 귀에 이렇게 보면 귀에 그 머리카락 라인 끝에서 귀 밑에 이렇게 볼록 나온 데가 있어요. 그쪽에 명목혈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하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옥수수 때 삶아서 또 옥수수 먹고 그 알맹이만 하면 옥수수 껍데기 그 있잖아요. 그걸 배뇨나 이뇨작용이 잘 되고 전립선에 효과가 있어요. 또 전립선에 제일 좋은 게 제가 프로폴리스 그 원료로 해서 벌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장을 좋게 하고 전립선을 좋게 하는 게 또 호주산, 뉴질랜드산 그 우리가 로얄 젤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또 대나무 염 아까 얘기한 대로 주겸이 그 주 원료가 대나무에다가 천일염을 넣어갖고 거기다가 쑥을 넣고 그 황토로 막아갖고 8번 굽고 9번째는 소나무 송진 그걸 가지고 고열로 용광로에 녹이듯 요즘은 뭐 어쩐지 몰라도 옛날에는 도나무 통에다가 그 생산하는데 가능하면 세라믹 용광로를 쓰면 좋겠죠. 또 어떤 분은 내화벽돌로 하는데 그래서 물처럼 나오는 걸 이렇게 한번 굳혔다가 깨고 또 대나무통에 넣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7번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동양 철학에 입각해서 9수라고 9번을 소금이 대나무의 성질 유황 성분을 빨아들이는 게 그 황토의 기운도 한계가 있어요. 황토는 진흙, 찰흙 같은 거 보면 그 분당에 이렇게 보면 유명 맛집에 가보면 그 닭이나 오리를 황토에 구우면 그 진흙에 찰흙에 구우면 냄새도 안 나고 맛있잖아요. 원적외선이 그 들어가고 기름기가 쫙 빠지니까 맛있잖아요. 그래서 대나무에 8번 굽고 9번에 그 불냄새를 없애는 거야. 화로 없애는 거야. 그래서 송진 가루를 원료로 해서 태워서 그래서 완전히 물처럼 해서 그걸 또 빠는데 가늘게 빠는 걸 600m 이상으로 곱게 가르면 분말이 되고 그냥 대충 빠면 그러면 결정체가 있어서 침으로 녹여 먹으면 편도선이나 인후염이나 이런 위암이나 대장암이 치료가 빨리 되죠. 제가 옛날에 배우 탤런트 여운계 씨 제 책에 그분이 인터뷰를 한 걸 실었고 또 자살한 고 남윤정 그분도 제 책에 체험 사례를 실어주셨는데 그분이 여운계 씨가 무릎 관절을 낳고 나서 효과 있어서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갖고 기능성 속옷하고 제가 지금 바로 주겸을 그 대리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디스크에 대나무염 참 좋아요. 그 밤나무가 밤꿀이 참 그 기무사 옆에 에덴 아까 엘림 기도원에 제가 가르친 제자 정신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밤나무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아내하고 밤 이렇게
내밌는 사진이 거기서 밤을 폈다가 찍은 사진인데 그 밤꽃 냄새가 정력의 냄새하고 똑같은 거 아십니까? 밤이 우리가 옛날에 제사상에 조율이시라고 그래갖고 우위를 윤택하게 하는 아주 좋은 약재로 사용해요. 그래서 밤을 삶아 먹고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 또 약재에 넣어서 먹으면 좋고, 그 호두나무는 그 호두가 이렇게 네 개를 한번 뚜껑을 열어보면 네 주름이 호두처럼 생겼어요. 호두알. 호두알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먹에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 운동 도구가 돼서 손에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수지침, 수족침의 원리로 이게 건강해지는 건데 특별한 운동 안 해도 오장육부가 다 운동이 돼요. 그래서 호두나무 좀 많이 심고 조심할 점은 호두가 이렇게 알레르기 피부병을 일으킨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9번째 편백나무라고 제가 처남이 그 철원에 별장 같은 걸 좀 전놨는데 손수 편백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목원에 보면 편백나무가 있고 또 평상으로 허리 아픈 사람 편백나무, 또 향기가 좋아서 기관지 전식이나 아토피 있는 자녀들에게 벽에도 편백나무 벽에도 좋겠죠. 그래서 무슨 그 온열 치료하는 그 나무 상자도 편백나무에다가 원적외선을 넣어갖고 하면 참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는 그 잎이나 송화가루 같은 게 다 약재로 쓰고, 심지어 그 솔잎줄을 만드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 소나무 그 뿌리에 복령이라는 게 열려요. 감자처럼. 그게 또 마음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하고, 소나무 조선솔나무 잎을 따다가 머리나 또 아픈 곳을 이렇게 자극시키면 고타법이라고 참 좋아요. 여러분, 저 오동나무 니시 6대 운동법 중에 하나가 목 디스크나 목에 바른 경추를 세우는데 경침이라고, 이게 오동나무 절반을 짜긴 거가 요 길이가 오동나무 이렇게 오목한 그 높이 그 길이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목 디스크, 목에 이상 있는 사람,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보면 사랑방에 경침으로 할아버지들이 뒹굴뒹굴 하면서 목에, 노한우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허리에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더라고요. 12번째 은행나무는 뭐 혈액순환에 좋은 진쿠민 같은 거. 우리나라 은행나무가 제일 이파리가 좋다고 해요. 느릅나무 껍질이 유근피거든요. 유근피 뿌리가 최근에 제 아는 집사님이 대둔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내가 암이 뭐 5군데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궁암, 난소암, 뭐 폐, 그리고 뭐 하여간 대장까지 의 뭐 암인데,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고 닫기를 2번 했는데 닥터한테, 주치의한테 수술을 계속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개월 반 만에 회복이 돼서 대둔산에 와서 계속 유근피 그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을 다려서 먹고 회복이 거의 됐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성분이 많은 게 상황버섯, 노란 뽕나무 같은데, 또 그 자작나무에 나오는 차가버섯, 이런 것이 좋죠.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 그 채취 뭐 시계 이런 건 SNS 보면 되실 거고, 저기도 있어요. 수세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굵은 수세미에서 칼집 내서 거기에서 수세미 거기에서 얻은 물을 마시기도 하죠. 스프로라고 우리가 이 앞 뒷판 만들 때 쓰는 건데, 뭐냐면 바이올린이 최고 좋은 게 이 스포로 나무예요. 저도 처음 어제 이걸 좀 살펴봤고, 아몬드 나무가 옆판으로 만들어요. 제일 좋은 악기 제작하는 사람은 이 스프로 나무하고 아몬드 나무 두 개가 참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침이 없으면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뭐 이런 것이 뾰족하게 있는 거, 이게 전부 태양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고혈압 이런 거야 좋고, 조고동도 고혈압에 좋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가시가꿀 이런 게 좋겠죠. 꿀은 뭐 또 위장에도 좋고, 스물한 번째 포도나무, 포도가 피하고 세상에서 가장 포도즙이 피하고 같아요. 그래서 포도가 번영의 상징이죠, 성경에. 그래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측백나무가, 우리가 산소 어렸을 때 보면 뒤에 보면 옆에 앞에 보면 다 측백나무예요. 폐결핵에 좋아요, 한의학에서는. 그 관상용은 뭐 무궁화나무,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무궁화꽃. 꽃말이 끈기, 섬세함, 아름다움 이런 게 꽃말이고,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자 운동을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지금은 뭐 종로가에서 저기 가평에 유명산 밑에서 사역하시는 전원교회 박상덕 목사님이 무궁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만, 무궁화 2절에 삼천리 강산에 무궁화가 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여수 가보면 동백꽃이 아름답죠. 제주도에도 돌아 있는 것 같아요. 유채꽃 같은 거, 벚꽃, 개나리, 노란 게 나리 개나리.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 리라 유치원 다녔거든요. 그 버스도 노랗고 눈에 잘 띄라고. 우리가 닭이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처음 병아리가 보색이 노란색이에요. 철쭉꽃 산에 가보면. 철쭉꽃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김소월 시 보면, 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따먹는 거야. 꽃잎을. 제주도 가면 귤나무가 많던데, 귤피, 진피라고, 귤을 까먹고 이렇게 옷장 밑에 집어놨다가 말린 다음에 그걸 달여서 먹으면 감기에 좋아요. 감기에는 생강을 슬라이스 해갖고 썰어서 말려서 뜨거울 때 마시면, 생강이 굉장히 매콤하고, 매운 거는 폐 기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폐 기관지를 이롭게 해요. 그래서 감기가 단번에 초기에는 잡혀요.
감기는 바이러스라 열에 약해요. 그리고 향나무, 우리가 요즘 향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했는데 적당히 자기에 맞는 걸 찾아서, 옛날엔 뭐 어렸을 때 저희 유교 집안이라 제사를 지내면 향불을 꼭, 우리 우물가 옆에 향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잘라와서 말려갖고 그걸 향불로 쓰더라고요. 마가목 같은 것도 우리 인체에 좋고. 저 어렸을 때 곰배팔이라고 상수리에 이만한 그 나무로 만든 도끼 같은 걸로 팍팍 곰배 도끼질 하듯 상수리 나무를 패면요, 이런 아름다리 같은 나무에서 상수리가 우수수 쏟아져요. 중간에 하늘소 같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도토리, 얕은 산에 가보면 이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가, 그래서 도토리묵, 얼마 전에 보니까 남한산성에 도토리묵 같은 게 아주 등산객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왜 도깨비가 놀라 자빠졌다는 게 그래서 도깨비 박명이, 거기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개암이 그 도토리 나무 옆에 있는데 따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개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약재,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약재에 대해서 좀 간추리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알고 싶은 거는 한의원을 찾아가거나 요즘 뭐 SNS나 유튜브에 정보는 많아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쉽게 집에서 대추차 같은 걸 좀 다려 먹으면 숙면할 수가 있어요. 대조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야생 대추도 있고 야생 사과도 있고 야생 배도 있고 돌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약재니까 머루 같은 거 좀 여러분들 등산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사전에 예방을 질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치유 23강 세 번째 파트 한약재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